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 제가 어린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뭐랄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린이의 이미지가 있어요. 뭔가 약간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배 나온 남자애가 떡꼬치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, 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내 눈앞에 아른거려.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. 그냥 뭐랄까 그냥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랄까 그리고 항상 이제 뛰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. 에에에에에 그죠?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입가에는 언제나 뭔가 묻어있지. 뭔가 약간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맨 처음에 작살난 애처럼. 언제 그런 시각 기억이 심어졌냐고요? 잘 모르겠어요. 이건 정말 기억이 전혀 안 나요. 그냥 있어요. 너에게 있어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란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뇌에 떠다니는 이미지가 그거예요. 난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 글쎄요,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. 너무 끔찍해서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생각을 그만두기 때문에 난 어린이 안 좋아해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을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렇게 약한 면모가 있었다니. 땀에 젖은 머리에 축구화와 축구공을 들고 있는 초등학생이 생각난다고요? 내가 그 묘사를 빼먹었구나. 땀인 땀이야. 아니야, 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머리를 안 감았든 땀이 든 머리가 그냥 막 모두 떡져 있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지. 이렇게 있으면은, 얼굴이 있으면은 정말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짧은 스포츠 머리스러운 옆머리에 언제나 이 귀 부근에는 이렇게 땀이 흐르고 있고 축축하고 티셔츠는 젖어 있고 떡꼬치를 들고 있고 배는 나와 있으며 가끔 특정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셔츠가 버티지 못해서 배가 튀어나오고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는, 셔츠는 줄무늬야 무조건. 그리고 떡꼬치를 들고 있는 소리 지르는 뛰어다니는 모르겠어요 왜 난 그런 이미지가 묘사된 거 완전 퉁퉁이라고요. 저도 그림에서 퉁퉁이가 생각나는데 퉁퉁이는 생각보다 사갔기 때문에 퉁퉁이 일단 볼살이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 않잖아요. 좀 동양인의 얼굴은 아니에요. 어쨌든 저에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.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상대가 찍어준 사진으로 온갖 SNS 프로필 사진 걸어놓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상대가 찍어준 사진에 난 모르겠다. 애인부터 생겨봐야겠다. 저 목소리 또 언제 새긴 거야? 푸네이션 일 열심히 하네. 저 목소리 저랑 닮았다고요?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.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저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. 하지만 베이스 목소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느낌은 비슷할지언정 이제 그 소리가 같다는 아니거든요. 하지만 느낌이 굉장히 비슷할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게 약간 식도를 압축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내는. 안돼, 얘 그러지 마. 안돼 그러지 마. 효과들이 안돼, 얘 그만둬. 약간 이거 징징이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. 안돼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? 뭐긴 뭐야. 나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왜 기억하고 있냐.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여기 있다 빵통조림. 빵통조림. 롯데리아 버거 투표 몰라요. 롯데리아 버거 안에 이제 투표 거기에 얼마나 뭐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보통 그런 거 투표를 하면은 누가 투표를 하냐면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야 이런 거 투표한다 테러하러 가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마케팅 잘 안 짜면은 파마 첵스처럼 되는 거죠. 근데 거기 투표한 사람들 중에 롯데리아 가는 사람들 없어요. 저는 텐더그릴이 부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텐더그릴 부활 안 하겠죠. 롯데리아 정말 맛있어요 요즘에.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롯데리아든 맥도날드든 정크푸드 느낌이라서 싫다고요. 맥도날드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약간 롯데리아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죠. 제가 롯데리아의 버거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랑 똑같네. 근데 그 당시 편의점 햄버거예요. 요즘에는 편의점 햄버거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. 물론 먹으면 배가 아파서 그렇지 햄버거 자체는 잘 나옵니다. 근데 저 옛날에 햄버거 버거는 어땠냐면요, 봉지에는 더블 막 불고기 하이퍼 맥스 마제스티 버거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잖아요. 그러면 빵 안에 이게 빵이 그 울트라 하이퍼 마제스티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. 그리고 이 안에 열어보면 이제 햄버거 패티, 이제 작살난 햄버거 패티 약간 그런 거랑
그리고 막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케찹이랑 양파 쪼가리랑 양배추 쪼가리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제가 그 옛날 햄버거, 그러니까 편의점 햄버거 퀄리티거든요. 롯데리아가 이런 느낌이었어요. 저한테는 롯데리아 이렇게 얇게 나오잖아요. 썸띵 슬라이스하게 얇아요. 이렇게 두껍지 않아. 빵이 눌릴 대로 눌려있어. 이렇게 눌려있어. 햄버거가 이래. 내장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요새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외지감자 그거 아닌가요? 통감자. 외지감자 그거죠. 포테이토 피자에 들어가 있는 애들. 제가 감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. 감자 뻑뻑하잖아요. 좀 먹기 어려운 편입니다, 뭔가 없으면. 근데 그냥 감자 자체는 어울리는 음료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? 감자에 어울리는 음료수 여러분들 말해보십시오. 삶은 감자를 입에 한 입 집어넣은 다음에 사이다 마시면 둘이 섞입니까? 동치미 국물 섞입니까? 얘네 안 섞여요. 감자는요, 어떤 음료수가 들어와도 저는 감자입니다. 절대 누군가와 섞일 생각이 없죠.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좀 먹기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. 근데 감자가 또 맛이 묘하잖아요. 고구마는 단맛이 있는데 감자는 그런 맛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맛 자체가 그렇게 간이 잘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. 감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삶아서 먹으면요, 이런 느낌인데, 고구마는요 아무것도 안 넣고 삶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요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감자만 먹어도 맛있다고요? 그래요? 좀 싱겁게 드시는 분인가 보네. 저는 아닌가 봅니다. 감자 그냥 먹어도 고소해서 맛있다고요? 와, 평생 소금도 안 넣고 삶은 감자 설탕이고 자시고 소금이고 자시고 찍어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평생 드십시오. 갑자기 왜 저주라고 그러냐고요? 감자로 만든 것 중에 뭐가 제일 좋냐? 제가 감자로 만들어 본 음식들을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아가지고요. 감자는 어쨌든 튀겨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구마가 못하고, 고구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자가 못해요. 이 둘의 관계는 약간 뭐랄까, 고구마 신봉자라뇨. 저는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감자도 괜찮다고 봅니다. 감자로 마탕 만들 수 있나? 만들 수야 있죠. 근데 맛이 없습니다. 고구마튀김 만들 수 있나? 고구마튀김 만들어지네? 자기는 왜 잡보겠다고요? 감자가 되는데 고구마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지? 물리적으로는 무조건 가능하긴 한데, 감자는 약간 도화지 같은 느낌이라서 양념의 힘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화의 베이스 음식 같은 느낌. 고구마는요, 베이스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같은 느낌의 녀석이라서.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? 고구마 김치찌개 같은 데 넣는 거, 그러네요. 음식들이 고구마 때문에 달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렇구만. 국맛이 상하면 안 되니까. 그렇구만. 국에 투여될 수 있어, 감자는. 하지만 고구마는 못하지. 전 눈물이 없는 편이냐? 아니요, 저 눈물 엄청 많죠. 완전 제가 감수성 킹이라서. 제가 매우 감수성이 풍부해서 매치가 안 된다고요? 감을 물에 씻어 먹는 성질이라면 오케이입니다. 혹시 가끔 눈물을 흘리냐고요? 제가 타격을 받을 상황을 많이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, 제가 얼마나 여린 사람인데요. 완전 종이 체력 회피탱입니다. 여리면 피해가는 것도 힘들다고요? 아니요, 극도로 여리면요 피하는 걸 매우 잘합니다. 거의 적중률이 1%도 안 될 정도로 겁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. 감수성은 풍부한데요, 공감 능력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영화나 만화 보고 운 적 있냐? 그럼요. 뭐랄까, 보편적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는 일에는 그다지 슬퍼하진 않지만 내가 슬프면 운다. 대입시켜서 생각을 잘 하지 않냐고요? 제가 거기에 대입되면요, 근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. 그건 네 잘못이잖아.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막 혼나가지고 막 울고 있어. 그러면은 네가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앞에 이제 멍하고 있는 거죠. 그래도 말은 안 한다고요? 사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뭔가 말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, 그리고 보통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마구 더 울려버리곤 하지만, 어쨌든 그냥 이제 송장처럼 쓴다면 딱히 말은 안 하는 편입니다. 친구를 위로한 적 있냐? 아니요, 전 위로하지 않습니다. 위로라고 할 수 있다면 위로인데, 그러니까 지어서 얘기하진 않아요. 어머, 그 상사 너무하다, 어떻게 그렇게 심한 짓을 할 수가 있지? 이렇게는 안 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 제 잘못이거든. 네가 잘못한 거잖아.
기 때문에 물론 네가 잘못했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걸 위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애가 엄마한테 혼나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? 아, 뭐에 대해서 혼났는지에 따라 다르죠. 네가 잘못했잖아를 잘 돌려서 말한다고요? 뭐 상황에 따라서 숨길 수는 있겠죠. 네가 잘못했잖아. 얘도 알고 있거든요, 사실. 진짜로 모르고 있다면 좀 괘씸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으나 성적이 나빠서 혼날 것을 예상하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혼난 거라면 만약에 그렇다면요, 그 거짓말은 첫 번째 거짓말일 겁니다. 성적이 나빠서 혼날 것을 예상해서 한 거짓말. 그래서 만약에 혼났다면요,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, 성적이 나쁘면 우리가 혼을 내냐 안 낸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성적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거짓말은 성적으로 인한 거짓말에서 마지막 거짓말이 되겠죠. 처음이자 마지막. 부모가 성적에 대해 강박이 심한 분이라면요, 내 애가 아니었어? 어머니 쪽은 성적이 나쁠 때 혼내는 분이라면요, 나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했는데. 마누 그 집 아였나? 내는 모른다. 니 누가? 집에 가라. 아이가 마트에서 뭐 사달라고 떼쓰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? 그것도 얼마 안 가 고쳐질 것입니다. 그것도 얼마 안 가 고쳐질 거예요. 왜냐면 굉장히 까다롭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. 아이가 부모를 비치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. 아이는 부모를 따라하잖아요. 이 겉모습 자체는 부모를 따라하니까. 근데 그건 반밖에 못 따라한 거잖아요.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르니까. 근데 그 생각을 좀 알려주면 애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. 그런 논리가 갖춰지기 전이라면 어떠하냐고요? 그러면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해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? 이 녀석의 경제 상황과 뭐랄까 이 혈중 콜레스테롤의 함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해서 아니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사주죠. 하지만 땡깡은 안 된다 이거죠. 메리트는 무엇이냐?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메리트가 없어도 괜찮지만 너에게 오는 메리트는 무엇이냐? 엄마 아빠는 왜 로봇이야? 그래야 좀 소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돈은 땅 파서 나오지 않는단다 아가야, 약간 이런 거를 좀 아기 때부터 알아야 돼요. 자식이 와서 급식어 음습체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? 실생활에서요? 저는 실생활에서 그거를 쓰면은 어차피 나중에 안 쓰게 될 거니까 애일 때는 뭐 어쩌겠어요. 저는 그 정도 얘기해 줄 것 같아요. 너 그런 말씀에서 급식 충이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 안 나쁘냐? 아빠 전 왜 명치가 없는 거죠? 좀 웃기긴 하겠다. 이 엄청 웃긴 훈육 현장을 내 아내가 보게 될 거 아니에요? 아내는 자지러지겠구만.